여러분들은 지금 인천 튜브를 시청하고 계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은요, 인천문화갤러리 창입니다. 저희 인천문화갤러리 창은요,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있고요. 우리 인천의 공연이나 또는 예술에 대해서 손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에 애정을 좀 가져주시고 저희 방송을 응원해 주시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표시까지 해주시면은 저희가 더욱더 힘을 내서 만들어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인천튜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혹시 저희 인천튜브에 말씀해 주시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또는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저희 인천튜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주 참조하고 여러분들께 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또 만들겠습니다.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영기 대표의 인천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이 연극과 교육연극이라는 책에 대해서 살짝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다음에 코로나 동안에 저서를 마련해 주신 또 하나의 책이 남동 소래 아트홀과 학습 편의점이라는 책이던데, 제가 학습 편의점이라는 건 좀 알거든요. 여기 미추홀구에서 했던 거라서.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의 책일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앞에 연극과 교육연극, 이거는 시립극단 예술감독 4년, 그리고 시민교육연극센터 6년, 네. 이렇게 해서 10년이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제가 맡아서 했던 일이 소래 아트홀 초대 관장 4년. 네.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임기 끝났는데 또 박우섭 청장님이 그때 연락하셔서 네. 학습 편의점 학습 편의점. 네, 네네. 부탁하셔서 네, 광교동에, 그러니까 완전히 비교급이죠. 아. 학습 편의점은 8명까지 받을 수 있는 마을 주민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최소 단위. 그러니까 얼마나 조그마한 공간에서 모여서 하는 교육이었어요. 학습 편의점은 제가 미추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딘지를 알거든요. 네. 여기저기 있었죠. 네네. 네. 여기 저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건물 밑에도 있었습니다. 네. 컴퓨터 교육. 제가 했던 건 광교동.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청장님이 바뀌시니까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좋은 거는 좀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네. 그 남동 소래 아트센터는 우리 아트홀은 우리 김병훈 선생님이 아신 그쪽은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 고래처럼 생겼잖아요. 고래처럼 건물이. 생겼어요? 네. 나 남동구를 안 갔나 봐. 그러니까 어. 우리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요? 네. 그거는 저기고, 예, 남동군 그 옆에 거. 네네. 아니, 여기 칼라로 예. 다 사진 찍어서 이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나중에 우리 선생님이, 우리 네. PD님이 해주실 텐데, 그러면은 이 두 권의 책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리들을 하시면서 네. 어떻게 선생님의 선생님의 그 작품 활동하던 그 기간 동안도 뭔가를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지 않을까 싶은데, 책을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남겨진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우선 이제 인천에서 20년, 네네네. 22년째인데 제가 네. 귀향한 지 네. 그거 정리했죠. 그래요? 물론 다 하진 못했지만 네네네. 그거 정리하면서 네. 이게 이제 뭐 역사가 되는 거죠. 기록을 정리하면.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의 후학들이 이거를
그래도 뭔가 이런 연극 있구나 하고 했었구나 하고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컸고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 책의 의의는 우리 김병훈 선생님이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투하지 글쎄요. 마시고. 나는 질투 뭐고 뭐냐면은 예. 많은 사람들이 좀 접했으면 좋고 접했으면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후배 입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후배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기 이원경 선생님의 화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사실 보기가 굉장히 기회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우선은 연극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이 작업을 이 후배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곁들일 수 있는 거는 지금 극단 고양이라는 어떤 단체에 꽤 오래된 이원경 선생님이 하시던 단체를 맡아서 지금 하시면서도 네네. 지금 극단 고양하고 우리하고 인천하고 연결돼 있는 어떤 그 공연장이라든가 네. 연극의 역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 서울에 사롱 연극이 추송 선배가 하던 곳이 있었다면 인천에도 있거든요. 네. 인천에도 74년도에 생겼던 애관극장 앞에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 깐느라는 어떤 사롱 연극이 거기에도 극단 고향 그 당시에 할 때에도 우리 박은희 감독님이 연관이 돼 있고 이런 것이 그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남지 않고 예. 수면으로 좀 드러나서 우리의 공연장의 어떤 역사, 인천의 어떤 공연장과 연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역사가 지금 남부럽지 않게 잇따르는 어떤 그 부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지금 뭘 알아야 볼 수 있고 지금 이 책에 관한 어떤 것들도 좀 자꾸 좀 접근하고 뭐 해갖고 보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배 입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자꾸 좀 만들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여쭙고 싶었던 인천의 어떤 공연장 그리고 연극 역사 이러한 것이 좀 이렇다라는 것들은 좀 많이 우리가 보고 배우고 알리고 뭐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서 되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 연극인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거고 그리고 이런 훌륭한 책들이 나와 있을 때 이 책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기회 마련해야 되는 어떤 거를 후배 입장으로서 어떤 큰 책임과 어떤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열심히 이걸 좀 해서 제가 부연 설명 좀 해나가겠습니다. 할까요? 예. 사실은 이 책 3권을 코로나 시기에 했기 때문에 네네. 출판 기념조차도 못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서요. 그 보도가 된 거 좀 몇 개 있는데 네. 도서관에만 가 있는 것도 있고 첫 번째 낸 거는 그래도 중요한 구나 이런 데 도서관에도 다 보냈는데 두 번째 나온 그 스승님 책이랑 세 번째 나온 책은 큰 도서관 아니고는 못 보냈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이 부록에 써 있는 옛날 제가 어디든지 기록은 남겨야지 하고 그 부록에다가 남긴 기록이 있는데 카페 깐느라고. 네네네. 아마 여러분들은 카페 테아트르 하면은 서울에 카페 테아트르 유명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원래 카페 테아트르 리브레 그 자유극단이라고 하는 극단이 69년에 살롱 시어터를 만들어서 붙인 이름이에요. 카페 테아트르 자유. 네네. 그런데
여기 그거는 69년이었고 네. 저희 극단도 69년에 창단을 해서 거기 그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아. 개관 공연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네네. 우리 선생님들이 하신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서 74년에 네. 그 극단 자유의 단원이었던 인천 분이 또 우리 극단 고향의 단원인 민욱 선배님하고 친구지간이어서 예. 이 극단 자유하고 연결이 돼서 카페 테아트르가 아니고 카페 깐느 테아트르. 아, 뭐가 또 들어갔구나. 예. 그러니까 테아트르는 띄워버리고 네, 네. 카페 깐느 그걸 인천에다가 만들었죠. 74년에. 그런데 그거는 기념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극단의 그 민욱 선배님이 친구였던 관계로 네. 극단 고향에 개관 공연을 하러 인천에 와준 거야. 아, 거기로. 예. 오. 그리고 개관 공연을 하고 가을에 또 왔는데 그 작품을 제가 조연출을 하고 아, 예. 두 번째 스승님이신 박윤기 선생님이 연출을 했어요. 아, 그게 이제 늦가을의 황혼이라고 하는 듀련마트의 작품인데 거기에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아, 제가 그냥 아쉬운 마음에 네. 우리 인천 문화예술계에서 연세가 좀 있으시다 하면 혹시 카페 깐네 와보셨나요 옛날에? 이렇게 여쭤봤어요. 네. 그런데 김윤식 선생님 아시죠? 김윤식. 시 쓰시고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아, 하셨던. 네네네네. 그 선생님이 나 가봤지. 내가 거기 가봤지. 거기서 연극을 봤는데 네. 아주 임팩트했어 이러시면서 줄거리를 막 얘기하시는데 내가 조연출한 그 작품이에요. 선생님 그거 늦가을의 황혼이에요. 그거 제가 조연출했어요. 너무나 반갑게 만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이 그 다음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 네. 그 연극을 보고 나도 이런 작품을 쓰거나 이런 연기를 해보고 싶다. 오. 그때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드라마 센터의 시험을 보셨답니다. 또 이제 연출하시는 참여하셨던 그 작품이 또 누군가한테는 영향을 준 거죠. 네. 또 그 마지막 장면 특히 네. 막 그 주인공이 높은 빌딩에서 떨어질 때 빌딩은 없죠. 이거 소극장이니까 네네네네. 통로를 만들어서 그 배우의 화술로 소리로 그 밑으로 와 떨어지는 소리를 내면서 조명의 효과를 줬는데 너무 임팩트했대요. 그게.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더니 마침 면접 보시는데 차범석 선생님이 심사위원이셔가지고 극단 산하 대표이시기도 했고 극작가 차범석 선생님이시죠. 그분이 연세대학교 재학생이 여기를 배우하겠다고 네. 또는 극작을 하겠다고 네. 왔으니 그건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충분히 다시 그때 오면 된다. 그리고 돌려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학력이 가까우셨구나. 그러니까 그때 같이 가서 시험을 봤던 사람이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조일도라는 연출가 겸 극작가예요. 그분도 그분 그때 둘이 친구셨대요. 저기 한양대학교 문해창작학과 댕기다가 그쪽으로 와서 둘이 같이 시험 보고 김윤식 선생님은 연대로 돌아가셨고 잘 돌아가셨죠. 연세대로. 조일도 선생님이 김윤식 선생님이 내려고 했던 등록금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등록하셔갖고 다녔고. 그래서 김윤식 선생님은 군대에 가셨답니다. 등록금이 없어져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역시 그렇게 에피소드도 새록새록한 그런 공간에 그런 터에 지금은 뭐가 있냐면
무슨 기원이 들어와 있고 아, 바로 그 뒤에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곳이 애관극장이에요. 아, 근데 요새 애관극장이 아주 이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애관극장은 그 옛날에 고종 임금님이 지은 협률사보다도 네. 먼저 지은 개인이 지은 인천의 네. 아주 주목할 만한 그 공연장인데 그 자리가 공연장이었다는 거예요. 극장하고 영화관은 다른데 우린 다 그냥 극장으로 통하죠. 네네, 그렇죠. 옛날엔 극장에서 공연도 하고 영화도 네. 돌리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스크린만 있던 게 아니라. 예. 네. 그런데 그 후로 주인이 몇 번 바뀌면서 애관극장이 지금 현재는 또 멀티로 멀티플렉스, 바뀐 지 예. 여러 해 됐고 좀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아마도 뉴스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다가 문화공간을 꾸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하실 때 하면서 바로 그 뒤에 주차장에 붙어 있는 네. 그것도 다시 그 복원을 카페 깎는 하고. 그 자리도 네. 기억해 주시고 네. 거기에도 뭔가 흔적을 남겨주시고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기왕 하는 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렇게 깊숙하게 발을 담글 예정이라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50년의 어떤 그 연출가의 어떤 생활을 하시고 삶을 사시고 그 기간 동안에 쉬는 기간에 이렇게 또 책도 아카이빙 할 수 있고 기록이 남겨질 수 있는 책들을 또 출간해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그 후학들을 위해서 많은 흔적들을 좀 남기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새로운 장르에 또 도전도 하시고 이 여성이 연출가가 되는 어려웠을 때에 사실은 이걸 성각자라고 얘기를 하나요? 먼저 딱 시작을 하시는 어려운 그 지점들을 개척해 어쩌다 그 시대에 나가시는데 태어나서 저는 뒤에 있을 후학들의 특히 여성분들의 또 다른 어떤 개척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지금은 뭐 여자 연출자가 아주 굉장히 많이 누군가는 시작을 했으니까 그 뒤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쁩니다. 이원경 선생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여성 연출가는 없어요. 아주 한 중요한.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더군다나 연극 이 50년생의 그 창극 연출로다가 비록 광주에서 하시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크게 성공하셨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들을 이제 하시고 새롭게 도약하시는 것도 있는데 혹시 이제 뭐 그 새롭게 하시고자 지금 계획하시는 건 그 창극 말고 뭐 다른 거 있으실까요? 활동 계획하시는 게? 올해가 예. 제 연극 50주년이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연극 30주년이고 그건 또 30. 그리고 인천에서 시민연극 시작한 지 22년째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20주년이었을 때 네네. 코로나 때문에 뭘 못했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어떻게 그렇죠. 엮어서 20주년, 30주년, 50주년을 기념해야 할 해인데 선생님이 많이 좀 지금 해야겠는데. 제 생각은 우선 먼저 네. 이 책에 대한 네. 왜 공연은 이렇게 해서 못했고 앞으로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책은 나와 있는 거 네. 그리고 이 책을 그 출판 기념회를 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네. 뭔가 좀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집어넣어서 네. 한꺼번에 타이틀을 지금 말씀하셨던 네. 22주년, 20주년, 30주년, 50주년 다 집어넣어서 네. 좋은 어떤 그 기회가 되졌으면 싶습니다. 저는 이 화술을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선생님에게 직접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우가 아니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배웠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선생님이 배우 지도하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화술 시간이 있었고 그러니까
선배님들 중에는 무슨 배역을 맡았을 때 지금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요거 내가 좀 해볼 테니까 좀 들어봐줘. 괜찮은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제가 화술 워크숍을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 장이 네. 펼쳐질 수 있다면. 가장 기본이니까. 아. 왜냐하면 주로 스텝 외 연기자는 말과 행동으로 연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기본이 말이고 또 특히 우리말.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동안 왜냐하면 요새 화술을 너무 경시하면서 특히나 이런 약자를 많이 사용하고 뭐막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말이 혼탁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런 시대도 또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꼭 배우가 되려는 사람 아니어도 예, 예. 아직 어렸을 때 우리말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어떤 훈련장이 생긴다면 제가 가서 일조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우, 교육청에서 알아들으셔야 돼요. 교육청 좀 들어주세요. 아, 정말 그 세월만큼 가지신 컨텐츠도 많으시고, 그 컨텐츠들을 다 풀어내기에는 저희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은 정말 이 긴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지만, 생각보다 너무 짧은 순간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김경원 선생님, 이렇게 박은희 선생님을 모셔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분이 앞으로도 하실 게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천을 위해서 또 하시고 계시는 일들의 후학들을 위해서 많이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끝날 시간이 이제 벌써 1시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짧죠, 시간이. 혹시 부탁하시거나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실 수 있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먼저 하세요. 아니 저는 네, 여긴 다음 달에 매번 나오셨어요.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네네. 어차피 저는 연극인이고 또 교육연극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연극인이고 또 교육연극을 우리나라에 처음 퍼뜨린 의무감 같은 거, 책임감 이런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숨 쉬고 있는 날까지 제가 연극과 교육연극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고 같이 또 즐기고 이런 시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써주십시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손을 흔들어주고 있어요. 자.